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날개뼈 통증이요.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날개뼈면은 이 뒷등에 그죠. 예, 이 날개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어깨 아랫부분, 네네. 등 부분인데요. 이제 그 어깨 하단 부분에 보면은 약간 날개처럼 생긴 뼈가 있죠. 네, 네, 네. 이제 그걸 견갑골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예. 그 부위에 생긴 통증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견갑골 통증은 저는 들어보질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이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시고요. 오, 네네. 실은 이 통증이 묵묵하게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게 뭔지 몰라서 네네. 실은 이제 적정한 그런 의사를 찾지 못해서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날개뼈 통증이 견갑골 통증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막 아파요? 그렇죠. 예. 보통은 첫 번째는 어깨 네네. 주변이 뭉친 듯이 뻐근한 느낌이 반복되고요. 네. 그다음에 날개뼈와 그 척추뼈 중간 부분에 그 근육이 네. 뭉치거나 아파요. 그리고 그 견갑골, 말 그대로 그 날개뼈 안쪽 깊숙한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이 통증이 겉부분이 아니라 뼈 아랫부분이 아프다라고 하셔서 본인이 아파도 주무르거나 만지기 힘든 부위고요. 그렇죠. 손도 잘 안 그렇죠. 닿잖아요. 예, 그리고 예. 환자분이 오셨을 때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도 네. 환자분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픈 곳을 찝을 수가 없어요. 네네. 또 심한 경우에는 몸살처럼 전신에 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어깨, 때로는 어깨 부분이 잘 네. 움직여지지 않아서 오십견인가 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또 심한 경우에는요. 네네.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면 숨을 쉴 때라던가 이제 움직일 때 심장을 찌르는 그런 심한 통증이 예, 흉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네네네.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게 심장이나 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이 돼서 네네. 우선 심장과 폐 검사를 마치고 이제 두루두루 거쳐서 네. 이제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죠. 그렇네요. 네. 근데 어쨌든 등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등판이 아프다 보면은 네. 가끔 우리가 담 걸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담이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이 담이라는 거는 이제 예. 근육이 뭉친다라는 그쵸, 거고요. 그쵸. 네네.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좀 자세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거나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통증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죠. 네네. 예. 근데 저희 환자분 중에서는 이제 이 통증 때문에 네. 우선 심장이나 폐 검사를 다 마치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예, 힘드시니까. 숨을 못 쉴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오. 또 때로는 갑자기 뭐 재채기를 한다던가 예. 기침을 할 때 네네네. 그 통증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서 네. 이제 그 내과 질환이 아닌가 하고 네네. 이제 우선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네. 모든 게 정상이다 해서 하지만 치료 방법이 좀 적절하지 않아서 네네. 내원을 하셨던 경우인데요. 네. 이 환자분의 경우는 실은 좀 다치게 된 이유가 되게 좀 독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환자분이 버스를 타고 계셨고 네네. 오른손으로 그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하셔요. 네.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신 거예요. 네. 하시면서 그 네. 오른쪽 팔, 그 예. 견갑골 쪽이 확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나셨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정신이 없어서 네. 그냥 집에 오셨는데 네. 그날 밤, 그 다음 날부터 찬찬히 아파지기 시작하더니 한 3, 4일 뒤부터는 이제 숨을 쉴 때도 이제 따끔따끔하게 할 정도로? 아프고 예, 그런 오. 통증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고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 내가 잡고 있다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근육이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그게 뭐 금방 통증이 생긴 것도 아니고 네네. 지나고 서서히 나서 지나고 나서 네. 서서히 하루 이틀 3일이 될수록 네. 통증이 조금 더 심해졌고 음. 무엇보다도 이제 숨을 쉴 때 이런 흉통이 너무 네네. 심해서 네. 환자분은 당연히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아.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또 두 번째는 뭐 젊은 층의 경우인데요. 네네. 이 골프 스윙을 과도하게 했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할 때 이렇게 네. 날개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요? 네. 오. 그런데 이제 젊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심호흡이나 이렇게 기침을 할 때도 흉통이 예. 유발되기 때문에요. 네네. 실제로 평생 한 번 겪는 부상이지만 잘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통증이 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아니 제가 아는 분 네. 중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골프 하시다가 갑자기 막 이 가슴이 너무 아프시고 흉통이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 분들이 네. 그 땅 치면은 그 그쵸. 갈비뼈 금 가는 경우 있다고 네. 야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 막 이랬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런 네. 날개뼈 통증이 원인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 그런 통증 때문에 예, 예. 이제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또 그 근처에 있는 혈관을 압박하거나 신경을 네네. 압박했을 때 네. 이렇게 흉통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다른 예로는 네. 좋지 않은 자세로 구부정하게 네. 아. 오래 앉아 있는 아. 생활 습관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한쪽 팔만 집중적으로 쓰는 주방일 같은 경우에는요. 주방일? 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스트레스가 오. 어깨나 척추 부위 쪽으로 축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네. 예, 척추의 변형이 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아, 그렇군요. 네. 금방 말씀하시면서 한쪽 손을 오래 쓰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뭔가 한쪽으로 주로 손을 많이 쓰는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나 뭐 테니스,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도 그럼 이 증상 자주 나타나겠는데요? 그렇죠. 골프나 테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네네. 증상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예, 예. 젊은 층에 좀 건강하고 네. 이제 근육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생각보다 빠르고요. 네네네. 하지만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의 안 좋은 습관이라던가 네. 한쪽 팔만 집중적으로 쓰는 이런 이제 어떤 편측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예, 예, 경우에는 예. 네. 이런 척추의 변형이 왔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런 근육 문제로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 날개뼈 이 통증 자체가 안쪽 깊숙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근육 손상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날개뼈 통증은요. 네네. 단순히 근육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네. 그 근처에 있는 인대나 신경, 아, 그다음에 신경까지. 디스크 등 다양한 어. 그런 통증의 원인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첫째는 이제 근육통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 날개뼈 안쪽에는요. 네. 근육들이 겹겹이 겹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통증의 시작은 네.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근막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 그 예. 통증은 뻐근함이나 담김, 결림 뭐 이런 등등의 통증이 있는데요. 네네. 이 경우에는 네. 적정 근육을 만졌을 경우에 명확하게 그 통증이 나타나요. 아, 네. 어디가 그죠? 아픈지. 네. 아, 예, 그래서 일부 근육 수축이 지속되면 네. 그 수축한 근육이 혈관을 압박해서 혈류를 감소시키면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잘못된 자세나 과음, 아, 그다음에 과음이요? 과음, 아, 네 과음 맞아요. 들어가요? 예, 예. 네, 그 외에 이제 골프나 운동과 같은 그런 외상, 네. 불규칙한 습관,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까지. 통증 아. 유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워낙 원인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원인으로 이런 증상이 있는지 이거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환자분의 이제 히스토리를 봐야 돼요. 아, 언제 네네네.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 그다음에 예전에 있었다가 없었다가를 반복했었는지, 네. 정말 외상이 있었는지, 뭐 이런 등등을 좀 봐야 되고요. 네. 그 이외에는 이제 환자의 척추 구조라던가 그런 신체 상태를 보면 네. 이제 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근육에 문제가 있었을 때고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그렇죠.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근육 안쪽에 있는 네. 인대 손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대. 네, 예. 네. 보통 우리가 척추는 이제 네. 그 척추뼈와 이제 두 개의 척추뼈가 만나서 네. 맞물리는 부분을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 후관절 주위의 인대 손상도 네. 견갑골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척추 중심 부분의 해당 마디를 네. 이렇게 짚었을 때 그런 네. 통증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등을 이렇게 꼭 세우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했을 때 그 네. 통증이 악화돼요. 예. 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으로 발달되기 때문에요. 네네. 이 관절염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네. 통증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견갑골 요 그렇죠. 뒤쪽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관절염이 생겨요?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관절 그러면 뭔가 뼈마디, 손가락 마디마디를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여긴 평평하잖아요. 평평하지만 등판은. 예. 우리가 이제 척추는 네. 목뼈는 7개,
그다음에 예. 흉추는 12개, 그다음에 요추는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척추뼈가 위아래로 만나는 요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 부분을 이제 후관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관절 부위에 관절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로 네네. 인해서 이렇게 날개뼈나 견갑골 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신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첫 번째는요, 견갑배 신경이라고 해서 네. 이 목뼈, 목의 5번째 뼈에서 시작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는 이 척추뼈와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그 근육 쪽으로 지나가는데요. 네네. 이 신경이 압박되면 찌릿하고 날카롭게 쑤시거나 또 예민해서 어떤 경우에는 간지럽거나 시리거나 이런 또 화끈거리는 그런 다양한 통증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네네. 두 번째는 늑간신경의 압박으로 네네. 이런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늑간신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늑간신경은 네. 이제 그 등 쪽에서 흉추에서 시작이 돼서요. 이 네네. 갈비뼈 쪽으로 가는 신경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이런 늑간신경통 같은 경우는 왜 대상포진 등에서도 흔하게 보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들숨 날숨을 쉴 때 숨 쉴 때 이제 숨을 쉴 때는 이 가슴이 이제 이렇게 벌어졌다가 네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네네. 이럴 때 이제 늑간신경의 압박이 오면 깊은 숨을 쉬거나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이런 극심한 흉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견갑골, 이 날개뼈 통증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이게 큰 질병으로도 발전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 신경은요. 네. 목에서 오는 거예요. 목에서. 목 디스크. 네네. 네, 특히 목뼈는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특히 4번, 5번의 디스크가 눌리면 이제 그와 연결된 견갑 거분이나 중사각근이라는 그런 근육이 있어요. 네네네. 이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같이. 신경이 눌릴 수 있고요. 예. 이럴 경우에는 목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통증이 네네. 달라지는데요. 네네네.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네.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돌릴 이런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뭐 자세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 습관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실제적으로 이제 네. 이렇게 제가 환자분들을 보고 치료를 했지만 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네.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 원장님이요? 네. 왜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네. 이제 목하고 어깨 쪽에다가 조금 무거운 이제 네. 기구를 들고 운동을 했는데요. 네네네. 운동을 할 때 갑자기 약간 여기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약간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뻐근함. 약간 뻐근함이나 이제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요. 예. 근데 운동을 마치고 이제 집에 올 때 네. 운전을 하고 오는데 네. 정확하게 제가 항상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네네. 침을 놓는 정확한 지점이 한 5군데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 부분들이 이제 1, 2, 3, 4, 5 이렇게 정확하게 집으로 오는 동안에 그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공포스럽고 원장님은 예. 아시니까. 네, 그런 무서운 예.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네. 이제 침을 놓고 부항을 해서 네네. 이제 좀 완화를 빠르게 시켜요. 회복했던 아. 그런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원장님은 한의사시니까 본인이 직접 그렇습니다.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하셨는데 네. 자, 한방적으로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일단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돌아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이 날개뼈 통증, 이 견갑골 통증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직접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어떤 그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결 더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제가 다치고 나면 네. 환자분들에 대한 애착과
그다음에 이 얼마나 심한 통증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치료에 있어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자신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원장님께서 직접 원장님한테 온 통증을 네. 일단 침 치료를 하고 부항을 뜨시면서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침이 제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저는 한의사니까요. 네네. 침, 부항, 그다음에 또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약물까지. 동반할 예, 경우에 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침 치료가 아무래도 뭉친 근육을 일단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침 치료 같은 경우는 근육을 빠르게 이완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정 그런 근육 같은 경우는 네네. 몸의 움직임을 제한해요. 특히 이제 이 날개뼈 통증은요. 네네. 목을 뒤로 젖힌다던가 아니면 어깨 부위의 가동 범위를 네.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자 증상에 맞춰서 네네. 그 적정 근육을 겨냥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네네. 이제 가동 범위가 너무 많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근육에 침을 놓은 상태에서 네. 환자분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운동력 침을 꽂은 그렇죠. 상태에서요? 침을 꽂은 오.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네네.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네. 이런 운동의 가동 범위를 이제 좀 넓혀주는데 넓혀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죠. 예. 침 치료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을 이완하기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어떤 신선한 혈액을 그 환부에 네네. 유입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우선 침을 놓은 상태에서는 네. 뇌에서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혹은 여기에 뭔가 상처가 났구나라는 걸 더 확실히 인지를 하게 하고요. 네네. 그쪽으로 신선하고 이제 산소와 그다음 백혈구 세포가 풍부하게 포함된 세피를 네네. 그 환부 쪽으로 몰리게끔. 몰리게끔 해서 근육을 이제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促진시키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죠. 일단 뭔가 내가 하면서 불편함이 왔을 때 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실 게 아니라 네. 빨리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이 늦추기보다는 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네네. 염증이 잘 퍼지지도 않고 네. 그 이외에 다른 이제 부분까지 네.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다치셨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빨리 오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렇네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뭐 침이나 뜸 치료도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약물 치료는 그러면은 어떤 걸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위한? 그렇죠.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부위에 어혈이 너무 맺힌 건 아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건 아닌지 때에 따라서는 너무 오래 진행이 되거나 네. 아니면 환자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네. 그 환부에 습담이나 어혈이 네. 차여 있으면 그 환부가 제대로 힐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습담이나 어혈을 제거하는 약물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예. 또 단순히 근육통이 아닌 연골 손상이나 뼈 네. 손상의 경우에는요, 인대나 근육을 보완하는 그런 이제 약물을 치료해서 네네.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가시면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좀 치료를 해서 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 이제 앞에서도 생활 습관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급작스럽게 원장님 이렇게 막 침 누셔도 되는데 네. 항상 이렇게 아픈 건 막 저녁에 병원 문 닫고 오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응급처치 방법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런 통증이 갑작스럽게 이제 발현이 되면 네네. 반드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지만 네. 이런 통증이 항상 급격하게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묵묵하게 이런 부분이 불편했었는데 네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제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스트레칭으로? 네. 네네. 첫 번째는요. 이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사각근이 어디예요? 사각근은 목의 양측에 있고요. 네네. 그 목에서 어깨까지 내려가는 근육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 네. 턱을 바르게 당기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바르게 당기고. 선 네네. 자세에서요. 네네. 고개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정면을 본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네. 정면을 본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넘겨요. 넘겨보세요. 예. 넘길 때 왼쪽에 어깨 땡기는데요? 부분이 땡기죠. 네. 이걸 조금 더 스트레칭 하려면 네.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약하게 누르면서. 당겨서 아. 약하게 당기면서 예, 예. 이 사각근을 스트레칭 해주면 좋아요. 아, 보통 우리가 목 네. 운동할 때 맞아요. 하시는 건데 네, 아, 이게 요 근육을 바로 이 사각근을 이제 이완시키고자 하는 운동이고요. 네네네. 이제 양쪽 다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15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이제 W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날개뼈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인데요. 네네. 우선 바르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요. 네. 두 팔을 네. 하늘로 V자를 만들어서 쫙 만세를 뻗어서. 해주세요. 네네. 그다음에 목과 어깨가 경직되지 않게끔 최대한 힘을 빤 상태에서요. 풀어주고요. 예. 팔꿈치를 가슴 정도까지 내려주세요. 내려. 예. 네, 그럼 우리가 W자가 형성이 되죠. 네네네. 이럴 때 네. 이 날개뼈 사이, 이 견갑골 사이의 근육이 땡기는데요? 중앙으로 약간 조인다라는 느낌이 나면 네네. 제대로 된 동작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라 약간 뒤쪽 양쪽으로. 양쪽이나 아니면 약간 뒤쪽으로 뒤쪽으로 W 벌려. 모양을 예. 만들면 땡기네요. 그죠? 날개뼈 땡겨요. 안쪽이 조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요. 예. 이 느낌을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네네. 한 3세트 정도를 하는데 네. 등이 좀 많이 굽어 있다거나 내가 자세가 좋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네네. 뒤에 벽에 기대서 해보세요. 그래서 내 팔꿈치나 팔이 네. 이 벽을 쓸고 내려온다라는 내려오게.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요 등 근육이 그쵸. 단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등이 앞으로 굽지 않고 네. 어깨가 바로 펴지는 이제 그런 스트레칭이에요. 네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경추나 흉추의 가동성을 좋게 해주는 스트레칭인데요. 네. 양손을 그다음 머리 뒤에 깍지를 낀 끼고, 다음에요. 네. 팔꿈치를 양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럴 때 단순히 몸만 돌리는 게 아니라 네네. 시선도 이 뒤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주시면요. 안 돌리고 째려보는 게 그쵸, 아니라 그쵸. 같이 돌아가게. 그쵸. 네. 내 시선도 옆이 아니라 뒤를 최대한 뒤로, 본다라고 예. 생각하시고 네네.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럴 때 이제 이 등이 수축되는 거를 천천히 느껴가면서 네네. 무리하지 않는 선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좌우로 각 10회, 네. 그다음 3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좋아요. 네. 이거 지금 잠깐 말씀하신 동안 네. 해보니까 네. 뭔가 등 쪽에 막 근육이 막 땡기고 조여지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이렇게 경추, 흉추의 이제 가동성을 좋게 하는 경우에는 네. 등이 너무 많이 굽어 있거나 어깨가 너무 앞으로 굽어 있는 분들한테 이 예. 운동을 많이 추천해 드려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꾸부정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엉덩이를 의자 뒤에다가 다 깊숙이 붙이고, 밀어서 네. 허리를 바짝 세운 다음에요. 네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네. 반드시 거치대 스마트폰 받침을 사용하셔서 네. 최대한 내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마트폰을 하시다가 뭔가 좀 막 뻐근하다 하시면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요 스트레칭. 그렇죠. 한 번씩. 사각근 스트레칭, 예. W 스트레칭, 스트레칭. 그다음에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면 네네. 상당히 간단하지만 아주 오. 효과적으로 네네. 스트레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네요. 네. 보통 원장님 나오시면 네. 막 이렇게 좋은 혈자리 이런 것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등 쪽에 있으니까 네. 혈자리를 어떻게 좋은 데가 있어요? 어떻게 눌러야 돼요? 네, 제가 두 가지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어깨, 목 통증 하면 빠지지 않는 네네. 그런 혈자리가 있어요. 네. 견정혈이라는 혈자리예요. 견정혈. 예. 견정혈은요, 네. 양쪽 어깨 중간에 위치하고요. 네. 고개를 앞으로 숙였을 때 이 목뼈 중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뼈 만져지세요. 네, 그 뼈와 네. 그다음에 양쪽 어깨 끝. 예, 가령 이제 오른쪽 어깨 끝과 그 뼈를 연결한 지점에 네네. 정중앙 부분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목뼈와 네. 가령 오른쪽 어깨 끝과 연결한 지점의 중간 부분이니까 네네. 어깨 중심 부분에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을 손이나 마사지봉을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주거나 네네네. 원을 그리면서 네. 1, 2분 정도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어. 그런데 너무 심하게 갑자기 마사지를 할 경우에는 네. 빈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너무 심하게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마사지를 하고 있구나, 좀 예. 뻐근하거나라고 싶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목이나 어깨, 네. 요 약간 그 날개뼈 요런 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인 그렇죠. 거네요. 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날개뼈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인데요. 네네. 그 혈자리 이름 바로 천종혈이라는 혈자리예요. 천종혈. 네. 이 천종혈은요, 바로 견갑골의 네.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 날개뼈, 네, 날개뼈의 어떻게 만져져요?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어깨에서 약간 뒤로 넘어가면 견갑골의 가장 네. 높은 부분이 만져지고요. 예. 그다음에 그 등 중간 부위 보면은 견갑골의 가장 그 아랫 부분, 이 네네네. 삼각형 이제 뼈가 만져지거든요. 네네네. 그 위에서부터 가장 아래 지점까지 연결한 지점에 네. 3분의 2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근데 근데 참 이거는 잡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네. 잡기 어려울 것 누가 같아요. 잡아주면 좋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그 혈자리는요, 네. 눌렀을 때 상당히 아파요. 네. 네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네. 테니스공이나 마사지공을 가지고 바닥이나 네. 벽에 대고 누워서나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누워서 하시는 게 비교적 효과적인데요. 예전에도 네. 이 자리 한번 소개해 주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바닥에 이제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놓고 놓고. 그다음에 이 견갑골이 있는 부위, 중심 네. 부위 쪽을요. 네. 그 공을 깔고 누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드럽게 이 마사지를 하는데요. 네네. 단순히 이 딱 천종혈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예. 천종혈과 그 견갑골 중심 부위에 그 네네. 통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어디가 제일 눌려서 그렇죠. 아픈지. 예. 네. 그래서 아픈 부위를 찾으시면 네. 그 부위를 중심으로 그 근처까지도 이제 오며 위아래로 네네. 좌우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적이고요. 네. 천종혈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날개뼈와 척추뼈 사이에 그 근육이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 예. 거기에는 바로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건 처음 들어본 네, 것 그죠. 같아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이 날개뼈와 척추뼈 사이의 근육, 네네. 거기에도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 위에 누워서 위아래 좌우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뭔가 급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진다 하실 때는요. 네. 일단 이런 혈자리 마사지나 네. 앞에서 알려주신 약간 W 네. 뭐 이런 스트레칭을 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 날개뼈 통증에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차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네. 첫 번째는요, 네. 모과차. 우리 흔히 모과차 많이 드시죠? 감기 걸릴 때 먹는 네,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릴 때 예. 드시는 차예요. 예. 근데 이 모과는요, 네. 근육 이완, 그다음에 아. 근육 경련을 진정시키고요, 예. 진통 소염 효과가 있어요. 아, 모과차가. 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 뭐 생모과를 사서 껍질째 썰은 다음에 네. 물을 붓고 끓여서 음.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 생모과를 잘 썰어서 네네. 설탕이나 꿀 꿀에 같은 데다가. 예. 절여놓고요. 수시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두 번째는 약재 중에서 오가피라는 약재 우리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봐서 알죠. 네. 예. 이 오가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허리 통증을 이제 완화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네네. 보통 우리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아,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예, 이런 예. 등등의 이제 약을 처방할 때 네네. 들어가는 약재예요. 아, 오가피가. 그리고 예. 또 어린이들 성장탕에도 이 예. 뼈를 강화하는 약재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오가피를 만드는 방법은 네. 오가피 20g에 물 500g. 네네. 500g보다 좀 더 많으셔도 돼요. 이제 넣고 중불에서 한 40분 정도 은근히 달여서 네네. 건더기는 걸르시고 그냥 차처럼 차로만? 예, 네네. 마시면 이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네. 그냥 아무 때나 뭐 얼마의 제한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장복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아, 네, 모과차는 그렇군요. 우리가 뭐 맛도 좋고 향도 네. 좋으니까 향이 워낙 네.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 뭐 감기 있을 때 드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모과차를 음. 근육이 너무 경직됐거나 아니면 갑자기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예, 예. 몸이 좀 경직된다라고 싶을 때 네네. 이렇게 모과차를 드시면 상당히 효과가 좋죠. 그렇군요. 네. 모과는 그러면은 그냥 시중에 무슨 약재상 같은
같은 데서 판매하는 네, 그런 모가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요가를 예. 사용하셔도 돼요. 약재상에서 판매하는 모가는 이미 좀 말라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잘 씻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물에 넣고 끓인 다음에 차처럼 드시면 되고요. 네. 이제 또 맛은 좀 없기 때문에 네네. 설탕이나 꿀을 조금 첨가하셔서 네네. 이제 좋게 드시면 되고요. 네. 실제적으로 생모가 같은 경우는 또 향이 훨씬 더 좋아요. 생모가가 네. 근데 LA에서 잘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딱 마음 먹고 찾으려면 없고 예. 또 지나가다 보면 모가가 있네라고 맞아, 보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모가를 찾기 힘드시다면 네. 이제 가까운 약재상이나 간혹 이제 슈퍼에 가도 네네. 이제 마른 모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구입하셔서 네.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날개뼈 통증, 견갑골 통증 이런 통증이 있는 것도 사실 모르고 계셨던 분 많은데 아마 이런 통증이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이 돼서 이런 통증이 왔는지를 또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원장님 만나뵈면은요, 통증 오래 키우지 마시고 바로 또 치료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런 오늘 알려주신 예방법들 티도 한번 좀 드셔보시고요. 스트레칭도 해보시고 혈자리도 한번 눌러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원장님께 가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 지역이고요. 944-0214 13944-0214번입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